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군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지난주 국무부 관계로들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방한합니다. 방한 전 일본을 방문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도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센터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는 원칙적인 문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좀 먼저 풀려야지 재검토를 하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장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무슨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한국에서 지금 지소미아 종료하는 게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7월 달에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그렇죠. 8월 달에 다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잖아요. 그 이후에 핵심이 뭐냐면 일본이 한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한국이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정보,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군사 정보까지 교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본산 부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지금 당장 연장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자 해지의 정신에 입각해서 일본이 먼저 묶었으니 일본이 풀어야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센터장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원칙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난 8월 23일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밝혔던 이유가 하나는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같은 부당함이 하나가 이유였고 네. 또 하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이제 지소미아의 이제 유용성은 그것과는 좀 다른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지소미아를 다시 미국의 요청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8월 23일 날 이야기한 그 두 가지 이유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만 정치적으로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명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지소미아를 현 시점에서 복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이제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들을 밝혔는데, 자, 이처럼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현 정권,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어제도 저는 이제 저녁에 국방부 고위 관료들하고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예.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종료일은 23일이잖아요. 네네.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일본의 입장만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거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시각이에요. 기본적인 대통령의 시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그것이 외교부 장관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국정원장이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일본이 빨리 풀어라 먼저.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면 대통령의 생각과 각 정부 장관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같은 걸 놓고 좀 표현이 다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압박용 카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이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이제 조건은
일본이 먼저 선행적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출 통제증을 해결해 줘야지만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원칙과 뭐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전혀 무용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 나름대로 의견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궁금한 거는 지소미아 종료일이 이제 11월 23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막 뜬 게 보니까 예. 정부에서는 제3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네, 뭐 식으로 그런 떴는데. 카드로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뜻 생각하면 그냥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조금 더 연기를 유예하는 해서 그때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소미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거거든요. 예.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라는 것은 우선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그런 협정인데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결제 해지의 입장에서 밝히지도 않고 있는데 네. 한국이 먼저 수그려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더 연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국가의 한 국가로서는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3개월 연장한다든지 6개월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도 한국을 깔보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혹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지소미아가 지금 11월 23일에 예정대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티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만약에 완벽한 대안이 된다고 했다면 그 많은 정치적 곤란을 겪으면서 지소미아를 처음부터 체결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티사라는 것이 지소미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정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툴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지소미아가 필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지소미아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티사를 사용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게 HD TV를 보다가 흑백 TV 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예. 필요한 정보를 교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지금 저 그림에 잘 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티사가 있으면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를 받으려고 하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에 받는 미국을. 거고요. 그렇네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으려고 하면 미국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네. 미국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렉트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지소미아를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HD 보다가 지금 2G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오늘과 내일 이제 미국에서 군 수뇌부가 우리나라를 찾기 때문에 뭐 방위비 묻은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뭐 중재라든지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도 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은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중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중재라는 것은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한국 편에서 이제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이 수출 통제를 거둬들이게 하면 한국이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라는 것이 일본의 수출 통제와 이제 같은 차원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것이 한국의 수입에 직접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일 간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지금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도 그런 입장이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다르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저는 사실상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미국의 반응을 보고
미국이 조금 편파적이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의 고위 관료부터 시작해서 대변인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소미아 종료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미국이 미일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국에 대한 섭섭함이 똑같이 있어야 되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일본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섭섭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만일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하는 국무부의 국무부 그 차관보가 얘기하는 스티렐이죠. 그 사람도 사실상 일본과 한국을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이걸 조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중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한테 섭섭한 것은 미국이 조금 편향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듯한 모습. 이 부분은 저는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자, 한편 이 미국이 내년도 이제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밖에서 투입될 수 있는 그 주한미군 자산에 드는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예. 정확히 어떠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아직 뭐 정확히 알려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사실 이 50억 불이 나온 경위가 어떤 비용을 청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불이라는 숫자를 먼저 부른 것이고 거기에 이제 관료들이 거기에 짜맞추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네네. 예. 그러니까 50억 불이라는 비용이 뭐 과거부터 이것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비용을 산정을 했을 때 50억 불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50억 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협상을 담당한 미국 공무원들로서는 거기에 지금 최대한 짜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 50억 불이라는 것이 현재 그 SMA,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현재의 틀 내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은 군수, 건설 지원, 예.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뭐 급여, 뭐 이런 것들인데 급여를 갑자기 5배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부대가 사용하는 전기비를 갑자기 5배 지원할 수도 없는 네. 것이고 사실 우리가 1조 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 비용을 또 다 쓰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 6조에 가까운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여교에서 오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비용들까지도 현재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으로 그 틀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무슨 생각으로 50억 불이라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기본적으로 동맹을 바라보는 동맹관이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또는 이익에 기반을 두 가지고 동맹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 위협에 대응을 해서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확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트럼프의 동맹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트럼프의 동맹관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본에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 이제 나토의 방위비 협상에도 적용이 될 텐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거죠.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인력이 가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부유해졌고 그들의 군사력은 더 튼튼해졌는데 왜 미국의 군사력은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려고 하면 그들 나라로부터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불쑥 던진 게 50억 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맞추려고 하니
여기에 방위비 협상 대표팀들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합리성이거든요. 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걸 따져도 50억불을 지금 못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야 이건 미국이 50억 달러 얘기하는데 정말 50억 달러 내야 될 거냐 이런 고민하실 텐데 어제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의 외교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도 미국의 외교부에서 순회 특사가 이걸 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 건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굉장한 여러 가지 협상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말을 해보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지금 뭐 아까 저희 그래픽에도 나갔는데 지금 우리 방위비 협상에서 결정된 방식은 총액형인데 이게 뭐 산정 근거라든지 지원금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필요한 것만 좀 할 수 있게 계약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총액형이냐 소요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본은 소요형을 채택하고 있고 네. 우리는 총액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총액형을 채택했던 근거는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과거에 미국 정부도 이제 방위비를 뭐 조금 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우리로서는 그렇죠. 조금 내려고 했고 미국은 많이 요구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총액형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에겐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기존의 총액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현재 뭐 토지 등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요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우리가 그 토지의 임대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내준다고 감안을 하게 되면 사실 상당한 부분을 트럼프가 말하는 금액 정도의 금액을 이미 내고 있는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요형이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러다가 잘 안 되면은 뭐 주한미군 철수 또 감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미국이 압박을 이제 하다가 예. 안 되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감축 얘기 끝내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 끝내고 하는데 사실상 좀 불안한 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밀리 합참의장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뭐 얘기한 것이 예. 왜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미국의 합참의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참의장이 좀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부분이고 미국의 합참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공동방위를 잘해서 한국에서의 연합 방위를 튼튼히 할 것인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한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연속으로 미국에서 군 수뇌부가 방문을 합니다.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정협 센터장 김현술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